오늘은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 검은 고양이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포는 한마디로 천재 작가지요. 우리는 그를 대표적인 추리 소설 작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시를 썼던 정통문학인이었고요. 사상가, 천문과학자로도 알려져 있죠. 천문학, 즉 우주에 대한 그의 안목은 탁월해서 그가 살아생전에 작품 유레카를 통하여 주장했던 이론은 사후에 입증된 것이 수두룩하고 살아생전엔 일종의 광기나 정신병에서 비롯된 망상으로 매도되기도 했었죠. 1800년대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랑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랐으니까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포의 생애는 불우했었는데요. 아버지가 1살 때 가출했고 2살 때 생모가 폐결핵을 앓다가 죽어버렸죠. 그는 형 헨리와도 헤어져 부유한 담배 상인에게 맡겨져 양아들로 길러졌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양부모의 가게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던 그는 성격이 무관한 데다 방탕성까지 있어서 주벽에다 노름까지 했으니까요. 분노한 양부 존 엘던은 나중에 그의 학비를 끊어버렸고 그 바람에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죠. 철저하게 불운하고 불행했던 포는 그래서였는지 생업으로 택한 소설 속에서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는데요. 33살에 쓴 검은 고양이는 항양하고 어물한 문체, 어둡고 캄캄한 문장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1인칭으로 쓰여졌는데요. 내일 교수형을 앞둔 사형수의 담담하면서도 솔직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일찍 결혼했고 다행히 아내의 성품도 나와 비슷해서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내 역시 애완동물을 좋아했습니다. 새, 금붕어, 개, 토끼, 원숭이, 고양이까지 우리는 길렀는데요. 고양이는 유독 온몸이 크고 아름다웠으며 영리했죠. 녀석의 이름은 플루토. 늘 나만 따라다니고 내가 주는 먹이만 먹었죠. 그런 중 나는 폭음을 했고 기질과 성격까지 난폭해졌습니다. 한번 폭음을 하면 개, 원숭이, 토끼들 내게 애교 떨며 다가오는 그것들을 사정없이 괴롭혔고 나는 그럼으로써 음주병이 도지는 현상이 생겼죠. 그러던 날 어느 날 플루토가 나를 슬슬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나를 짐승조차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럴수록 약이 오른 나는 플루토를 난폭하게 움켜쥐고 흔들었고 녀석은 이빨로 내 손에 작은 상처를 입혔죠. 잔인성이 발동한 나는 플루토의 목을 움켜쥐고 작은 칼로 눈알을 도려내버렸죠. 이튿날 아침 지난밤에 저지른 악행이 떠오른 나는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고 눈알이 빠져버린 끔찍한 모습의 플루토는 나를 보면 기겁을 하며 달아났죠. 처음엔 그런 녀석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사악한 감정이 된 나는 짐승을 괴롭히는데 혈안이 되어갔지요. 어느 아침 나는 플루토의 목을 올가미로 묶어 나무가지에 매다는데요. 녀석은 내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미 악해지기 시작한 내 영혼은 점점 더 잔인해져 간 거죠. 녀석의 목을 올가미에 메어 나뭇가지에 매단 나는 그날 밤 불이야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요. 온 집안이 이미 하염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가까스로 아내와 자녀를 이끌고 집을 빠져나왔죠. 하마는 그러나 내 전 재산을 집어삼켰고 나는 절망합니다.
불이 난 다음 날 나는 잔해만 남은 내 집터로 갔지요. 벽면 한 개만 남고 모두 무너져 있는 집. 남아있는 벽은 내 집 침대 머리밭에 서 있던 것으로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 벽이었는데요. 그 벽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흰 벽면에 거대한 고양이의 형상이 얕게 도드라져 있었고 너무도 또렷한 그 모습엔 목 주위에 밧줄도 보였죠. 나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몇 달을 보냈는데 고양이의 한 영이 쉴 새 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괴로움을 겪던 나는 마침내 녀석을 대신할 다른 고양이를 물색하기까지 했는데요. 어느 날 술집에서 술통에 있던 까만 물체가 내 시선을 끌었죠. 털이 까만 고양이였는데요. 플루토는 목에 흰 털이 전혀 없었지만 이 녀석은 가슴에 크고 흐릿한 하얀색의 얼룩이 있었죠. 녀석은 결국 그날 밤 나를 따라와서 우리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나를 지독히 따르며 따라다니는 녀석이 나는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찮고 성가신 감정은 점점 깊어져서 나중엔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는데요. 고양이가 내 발 아래 앉아서 졸다가 잠이 들면 올라와 얼굴을 핥거나 부비기까지 하면 공포감이 느껴져서 몸서리를 쳤지요. 하재 후 가난에 내몰려 낡은 집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와 나는 지하실에 내려가던 중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고양이에게 발이 걸려 곤두박질을 칠 뻔하는데요. 화가 난 나는 도끼를 집어들고 녀석에게 달려들었죠. 하필이면 그때 아내가 내 팔을 붙잡고 이미 분노에 사로잡힌 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신 그녀의 머리를 내려찍는데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아내. 이 끔찍한 살인을 마친 나는 그 후 시체를 숨길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요. 지하실 바닥에 시체를 파묻어 버릴까, 마당에 있는 우물에 던져 넣을까, 국리 끝에 중세의 수도사들이 희생자를 처리할 때 썼다는 방법을 생각해냈죠. 그녀를 지하실의 벽 안에 넣고 가두기로 결심한 거지요. 때마침 지하실 벽은 허술하게 세워져 있었고 얼마 전에 바른 해반죽은 눅눅한 공기 때문에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마침내 나는 그곳에 벽을 헐고 시체를 넣어 세운 다음 그 앞으로 벽돌을 쌓아 올리고 몰타르와 모래를 구해다가 기존의 벽과 비슷한 해반죽을 만들어 벽돌 위에 조심스럽게 발랐죠. 너무도 깔끔하게 작업이 완성되고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기까지 한 마음이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인 고양이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깜짝같이 사라진 고양이는 다시 찾을 수 없었죠. 안도감을 느낀 나는 하룻밤을 잤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자유를 만끽하는 상태가 되었지요. 제 의식 따위는 이미 없었고 행복한 앞날을 설계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들이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쳐 아내의 행방을 물으며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봤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시체를 완벽하게 감춘 터에 나는 경찰들과 동행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보여주고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고 돌아갈 자비를 했는데요. 기쁨이 솟아오른 나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이미 성리는 내 것이니 말이죠. 여러분, 의혹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이 벽도 아주 단단하게 쌓은 거랍니다. 나는 허세를 있는 대로 부리며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를 세우둔 바로 그 부분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러자 조용하던 벽 속에서 마침 아이의 흐느낌처럼 작고 띄엄띄엄 하던 소리가 기이하고 잔인한 비명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공포로 긴장하던 경찰들이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벽은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심하게 썩고 핏덩이가 말라붙은 시체가 구경꾼들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죠. 그리고 시체의 머리 위에는 무서운 검은 고양이가 피 묻은 입을 크게 벌리고 외눈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죠. 교활한 술수로 나를 사형 집행인의 손에 인도한 그 끔찍한 고양이. 나는 그 괴물을 아내의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발라버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포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인간의 본능 속에 내재한 악마성과 강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때때로 전율하면서 느끼는 알지 못할 공포감, 원초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잔인성, 교활성, 대담함, 치졸함까지 상상하기조차 역겨운 악한 감정의 편린들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포는 아마도 그 모든 인간에 제거하고 싶은 악의 요소들을 말하고 싶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 봅니다. 포는 이 모든 말하고 싶었던 악한 심령의 자네들을 추리소설로서 엮어낸 탁월한 문학 작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아가사 크리스티 이전의 추리소설의 대가라고 할 만큼 뛰어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소설은 누가 읽더라도 등에서 솟는 소름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어둡고 캄캄했던 작품 세계처럼 포의 인생 역시 형벌에 가깝도록 불행했습니다. 27의 늦은 나이에 사촌 누이 버지니아와 결혼을 했지만 가난과 폐병에 시달리던 버지니아는 10년 후에 죽고 포는 몹시 절망하며 술에 쩔어서 살다가 어린 시절에 연인을 만나 잠깐 새살림을 차릴 꿈까지 꾸었지만 2년 후 40살에 나이로 길거리에서 행여병자가 되어 죽었죠. 살아생전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는 사후에 비로소 인정을 받았고 200년이 넘게 흐른 지금도 그의 작품 중 검은 고양이는 유독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의 생전 그는 아무 대접도 못 받고 불행하게 갔죠. 잠자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읽는 재미있고도 소름 끼치는 포의 추리소설들. 저는 어린 시절 오빠들로부터 검은 고양이를 전해 듣고 몸서리를 쳤는데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고양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오삭소름이 끼쳐서 전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데요. 병적으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심리에 저변엔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가 있다는 것. 우습지만 사실이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